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각 주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8%,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 11%로 나타난 가운데 NFL의 콜 비슬리 선수가 백신을 접종하기보다 차라리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원한 미국민의 접종은 이미 마무리된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인도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 바이러스에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영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달 연장했고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 확인으로 700편의 항공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올가을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기업들이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회가 오늘부터 6월 말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정상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파행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토요일 120편의 운항을 취소한 가운데 7월 15일까지 아메리칸 항공 예약자들에게는 이 변경된 스케줄 안내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가 혈액은행에 보관된 혈액이 크게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공연 일정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푸 파이터스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의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난 주말 알라바마주의 비에 젖은 고속도로 선상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이어지면서 1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이 담겼다는 엑스파일 논란에 야권은 공작 정치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 인사에서 20대 새 인물을 파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는 평가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고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이 패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에서 피닉스 선스가 LA 클리퍼스를 120대 114로 꺾고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동부조 파이널 결승은 아틀란타와 밀워키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곳에서 국지적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CNN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BC 방송도 최근 일주일간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환자 수에서 미주리주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주 이런 곳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곳입니다. 델타 변이 증가가 이런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주 지역에서 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이오와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 중서부 지역주에서는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평균치의 약 10%인 2배가 넘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CDC가 우려 변이로 지정한 것입니다. 중증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되면은 2개의 미국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은 곳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곳 뚜렷하게 갈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민주공화로 갈리는 미국의 지형도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민주당 성향의 주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터 호테즈 베일러 의과대 국립의학대학원장은 2개의 코로나 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미시시피주 도시의 잭슨의 루엠마 시장은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주치의가 없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유인책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프로풋볼 선수는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은퇴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This announcement will occur each Wednesday for 5 weeks, and the winner each Wednesday will receive $1 million.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복권 당첨금을 내건 오하이오주. 지난달 첫 대책 발표 직후 열흘간 백신 접종이 4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주 뒤에는 하루 백신 접종자가 상금을 발표하기 직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복권 당첨금을 내건 오리건주는 보수층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일부 접종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를 받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SUV 몽크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인센티브 정책의 목표는 접종 하락세를 늦추고 그 폭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을 사람은 이미 다 맞은 만큼 접종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미국인 28%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1%는 백신을 맞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 117명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 2만 6천여 명에게 백신을 맞도록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뒤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Support their right to choose, and they do not want to get this vaccine, or at least they want to wait till it's not under an emergency authorization. And I hope that they let them have their jobs.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다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은 뒤 해고된 사람이 보안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교육자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식 사용 대신 긴급 사용 승인만 받아 백신이 아직 실험적이라며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만큼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유명 선수 콜 비슬리는 부러지지도 않은 다리 때문에 약을 복용하진 않겠다며 백신을 맞느니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들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하는 백신 접종 종이 카드와 동일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사본을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보건당국에 제공하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사본 링크 그리고 QR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채용 준비에 돌입한 미국의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파악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의 접종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차별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서 기업의 고초가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히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14일마다 접종 상태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접종자들과 달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장거리 출장이 제한되고 코로나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시건주와 오리건주 역시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이지만 현재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 시즌에 구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지원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백신을 받지 않은 접종자에게만 방역 수칙을 강요하게 되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항공사들의 운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음 달 중순, 7월 중순까지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7월 15일 전에 7월 15일까지 예약했던 손님들은 변경된 스케줄과 관련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토요일에도 12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최소 50편에서 80편의 항공편 취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아메리칸 항공 측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 더해서 전례 없는 악천후가 겹친 데다 직원들이 완전히 복귀하지 않아 인력 부족을 겪는 요인이 항공편 취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받을 때 잘 조정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메리칸 항공 측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수주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고 다른 미국 기관과 함께 백악관의 전문가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해서 안전하게 또 지속해서 여행 제한을 점차 완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캐나다, 멕시코 정보 관계자와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여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과 유럽연합과도 실무회의를 통해 여행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이자 성인 백신 1회 접종 70%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정한 7월 4일 이전에는 이 여행 제한 조치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인 두뇌 손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FDA 전 국장이 밝혔습니다. 스캇 거틀리브 전 FDA 국장은 영국의 최신 연구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인 두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번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적인 두뇌 조직의 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를 만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증상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조직이 파괴됐다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곧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가 남가주 지역 지난주와는 다른 예년 이맘때 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한때는 구름 낀 흐린 날씨로 시작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3도, 해안 지역은 68도, 6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 8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의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상을 파악하는 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더 많이 수출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을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추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렇게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새로운 러시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러시아 외교 당국이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이 고위 외교 당국자의 제재 발언에 대해서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국 취재진에게 제재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훼손된 대화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재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제 파더스데이였는데 다 잘 보내셨습니까? 모르고 지나가신 아버님들도 많으시죠. 마더스데이에 비해서 파더스데이는 항상 이런 날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아버지에게 축하를 보내는 트윗을 어제 올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풍성하게 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매일 많은 것을 내주는 아버지, 새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같은 존재들에게 아버지의 날을 축하한다라고 썼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항상 사랑한다, 아버지의 날을 축하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질 여사는 2차 세계대전에 해군 신호수로 참전했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첫 영웅이라며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격려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의 진지인 텍사스와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텍사스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플로리다주는 이 국경 단속 인력을 텍사스주에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거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지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포기했다면서 자체적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이 국경 보안과 미립국자 단속을 위해서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텍사스와 아리조나주의 요청에 화답한 것입니다. 한편 에봇 주지사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주정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국경장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이 마이크 펜스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배신자라고 불리며 야유를 받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키미시에서 열린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 신앙과 자유연합 주최의 다수당으로 가는 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보수파의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열린 자리입니다. 2024년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서 연방 상원 의원들인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릭 스캇 등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터졌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업적에 대해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펜스 부통령은 다수당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며 이런 야유 속에서도 연설을 잘 마쳤습니다. 미주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 역사가 담겨있는 LA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부지 아파트 건물 개발 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한인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건물 보존 노력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일단 건물 철거를 2개월 정도 미뤄서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고 기념사업회와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또 흥사단 미주위원회와 LA 한인회 등이 주축이 되는 흥사단 단속 구입추진위원회 상임회장단은
흥사단 옛 단소 건물 개발 회사인 트리파링크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2개월간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매물로 나와 다시 나온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185만 달러에 매입한 중국계 미국인 개발회사 트리파링크는 이 단소를 허물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LA시로부터 철거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흥사단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 측은 일단 흥사단 옛 단소 철거는 2개월이 지연되고 당장 위기를 넘겼지만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매입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최대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 행사가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미국은 당연하고요.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 행사로 연중 최대 할인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년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할인 혜택을 이용하라는 회원 가입도 급증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아마존 가입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프라임데이는 원래 통상 7월에 개최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10월에 연기됐고, 그리고 다시 여름 시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에 200만 개가 넘는 각종 상품을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이 올해 사상 최대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LA항 이사회가 최근 전년 대비 14.7%포인트가 증가한 17억 달러의 2021-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두 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는 LA항의 경우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순이고 롱비치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두 항구는 앞으로의 물량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예산안에 시설 업그레이드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LA항은 6,470만 달러를 들여서 기존 터미널 보수에 사용할 예정이고 롱비치항은 7,700만 달러를 투입해 터미널 내 철로 보강 사업을 통해서 피어 B의 레일야드를 10개 트랙에서 44개까지로 늘릴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이달 말까지 직원 은퇴연금 플랜 401k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 캘세이버스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규 위반 통지를 받게 되고 90일 이내에도 시행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업종을 막론하고 50인 이상 캘리포니아 내 기업은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캘세이버스에 등록을 완료하거나 401k 또는 개인 은퇴연금을 제공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와 모기지 미상환으로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조치들의 해제일에 가까워지면서 이 세입자와 모기자를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보금자리를 잃을까 이 위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의 자료를 인용해서 전국에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가능성이 처한 세입자가 1,000만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렌트 세입자의 14%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한편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에 렌트비를 연체한 세입자의 수도 대략 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엄청나게 더웠죠. 한풀 꺾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110도, 120도 이르는 LA 주변의 도시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렸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에 서부 폭염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형 열돔 현상과 20년에 걸친 가뭄으로 꼽았습니다.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모두 다 지난주에 갈아치웠죠. 팜스프링이 123도, 캘리포니아주 사막, 이 데스밸리 유명하죠. 13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륙 중앙의 태평원 지대까지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서 그리고 또 여기에 20년 넘게 지속된 서부 대가뭄이 기온 상승을 부채질해 폭염의 장막을 만들어냈다라고 열돔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인 와이어바알리가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업 전용 송금 서비스인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는 가입과 거래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가 회당 10불 미만이라는 점에서 은행 송금에 비해 우수한 편의성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와이어바알리를 통한 비즈니스 한국 송금 서비스는 홈페이지 접속 후에 회원 가입과 로그인 그리고 간단한 서류 제출을 통한 본인 또는 기업의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와이어바알리는 2016년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각 지역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영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컨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은 뉴욕시 영주권자 선거 참정권 확대를 위한 100만의 목소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뉴욕시 의회에 계류 중인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뉴욕시의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사무실로 보게하는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빌딩 관리 전문 업체인 캐스톨 시스템의 조사 결과 지난 9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온 뉴욕시 직장인의 사무실 복귀율은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레이크 메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토요일 준틴스데이 주말을 맞아서 1000여 명이 레이크 메릴에 모여있던 오후 6시경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 부상자 1명이 같은 날 밤 추가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확인되면서 사상자가 총 7명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을 들고 달아나는 남성 2명을 체포했으며 총격범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빅설 인근에서 윌로우 파이어가 발생해 2,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산림청에 따르면 몬트리올 카운티, 벤타나 윌더니스, 로스파드레스 구그림 지역에서 지난 17일 오후 8시경에 발생한 윌로우 산불이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2,066에이커를 태운 채 진화율 0%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35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특히 피해 지역이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불길 진압이 더욱 힘든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산림청 측은 빅서 해안 지역이 최대 5,000피트의 가파른 높이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일부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격리 면제 신청이 이메일, 시애틀 지역에서는 이메일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현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계략 전인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6월 30일 출발해 한국에 7월 1일에 도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 시애틀은 이 시애틀 지역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접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애틀 소식입니다. 우버나 리프트의 승객 호출 앱에서 축출돼 생계 위협을 받는 운전자들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서 시애틀 시정부가 500만 달러를 들여 해결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스터 노조 시애틀 지부 산하의 운전자연합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하게 될 이 해결센터는 중재자를 고용해서 운전자들이 앱에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해결센터는 또한 유사 택시 운전자들이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언어로 자신들의 권리에 관해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서부조 결승전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전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피닉스 선즈는 크리스 폴이 결장했고 LA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한 가운데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이냐. 크리스 폴이 빠진 피닉스보다는 LA 클리퍼스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경기 결과는 피닉스 선즈의 120대 114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크리스 폴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따라서 결장했고 2차전이나 3차전부터는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데빈 부커가 40득점,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11개,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을 하필이면 플레이오프에 달성하면서 피닉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 공백 속에서도 폴 조지가 3점슛 7개 포함해서 34득점을 올렸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조는 정말 이변이었죠. 동부조는 모두가 브루클린 네츠와 필라델피아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브루클린 네츠가 밀워키에게 덜미를 잡혔죠. 브루클린도 뭐 부상의 발목을 잡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에게 96대 103으로 패하면서 좌절됐습니다. 동부조 1위 팀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감독은 닥 리버스 감독입니다. 2라운드 징크스, 이 닥 리버스 감독 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토론토 류현진이 네 번째 도전 만에 시즌 6승에 성공했습니다. 체인지업이 흔들린 대신 2년 만에 직구를 활용하면서 제구를 회복했고 볼티모어전 7이닝을 단 한 점으로 막아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몸이 덜 풀린 1회 원아웃, 체인지업이 높게 뜨면서 맨시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이후 직구 비중을 늘리며 제 모습을 찾은 유현진은 맞춰잡기로 연속 3자 범퇴를 이어갔습니다. 토론토 타선도 지원했습니다. 5회 그리치게 2루타 등으로 4대1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류현진은 7이닝 3피안타 4탈삼진 1失점으로 호투한 뒤 6대1로 앞선 8회 마운드를 내려왔고 토론토는 7대4로 이겼습니다. 올 시즌 네 번째로 7이닝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도 3.25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즌 5승을 달성한 뒤 네 번째 등판 만에 승수를 추가했습니다. 투구수는 딱 100개였습니다. 1회 홈런을 빼면 제구가 완벽했고 최고 구속도 151km를 찍었습니다. 초반에는 또 저번처럼 비슷하게 좀 제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었는데 뭐 홈런 맞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나머지 구종들이 오늘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체인지업을 잡으려고 불펜에서 조금 던지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류현진이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간 가운데 토론토는 5연패 뒤 2연승을 달렸습니다. MLB.com은 최고의 류현진, 제구 능력을 회복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서 6점대였던 평균 자책점도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티모어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둔 류현진은 같은 동부지구 소속팀 가운데 템파베이전 승리만 추가하면 전 구단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잘 던지고도 아쉽게 일찍 교체돼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역시 YTN입니다. 김광현이 절묘하게 떨어지는 커브를 던져 공 3개만으로 헛스윙 3진을 잡아냅니다. 깔끔하게 아웃카운트를 늘려가던 3회 실투 1개가 아쉬웠습니다. 헛스윙을 유도하려던 슬라이더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아쿠냐 주니어에게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홈런 한 방을 제외하고 김광현의 투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4회까지 한 점만 내주고 애틀란타 타선을 잘 막아냈습니다. 5회 초 투아웃 상황에서 김광현의 타석이 돌아오자 세인트루이스의 실트 감독은 김광현을 대타로 교체했습니다. 7회까지만 치르는 더블헤더 경기에서 0대1로 끌려가던 세인트루이스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내내 침묵했고 경기가 0대1로 끝나면서 결승점을 내준 김광현은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공을 47개밖에 던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지만 평균 자책점을 3.72에서 3.60으로 낮춘 데 만족했습니다. 이겼었어야 되는데 그 실투 하나로 점수를 주게 돼서 좀 아쉽고 아버지 날 좀 기분을 좀 만끽하고 싶었는데 경기에서 좀 져서 아쉽게 됐어요.
전날 극적인 결승 홈런을 쳐낸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여러 차례 호수비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배트에 빗맞아 힘없이 굴러오는 볼도, 중심에 맞아 총알처럼 날아오는 볼도 김하성의 글러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Ha-Seong Kim defensively has been so good. 3 different positions as well.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까지 쳐낸 김하성의 투타 활약을 앞세워 샌디에고는 신시내티를 3대2로 이기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현재 각 나라가 축구 열기에 빠져 있죠. 유럽 프로축구가 이제 시즌을 막을 내리면서 유로 축구도 시작되고 있고 월드컵 예선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 팬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월드컵 지역 예선 첫 두 홈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65,000달러 함께 내야 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9월 2일 자메이카, 10월 캐나다와 북중미 최종 예선 홈 경기 때 관중 없이 해야 합니다. 멕시코 관중들은 최근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경기에서 동성애자를 겨냥한 욕설을 마치 응원 구호처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축구에게는 무관중 경기 그리고 벌금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존 람 선수가 전통의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존 람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에도 복귀했습니다. 121번째 영광의 US 오픈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존 람이었습니다. 존 람은 합계 6언더파로 남아공의 루이 우스트히즌을 한타 차로 꺾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달 초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까지 6타차 단독 선두를 달리다 코로나19 확진 날벼락 통보를 받아 눈물을 머금고 기권해야 했던 존 람은 PGA 투어 통산 6번째 우승이자 자신의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I'm still thinking that there might be a playoff. I don't know. I've been scarred before, so it's incredible that I'm sitting next to this trophy. You know, a couple of weeks ago, I watched my good friend Phil win it. Not this one, but win the PGA, and I took a lot of inspiration from that. 줄곧 2, 3위권에서 선두를 추격하던 존 람은 마지막 두 홀에서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한타차 2위였던 17번 홀. 환상적인 버디 퍼트를 성공해 공동 선두에 오르더니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6m 가까운 버디 퍼트를 다시 홀컵에 떨고 한타차 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습니다. 2010년 디 오픈 우승 이후 11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기대했던 우스트히즌은 남은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존 람은 스페인 선수 첫 US 오픈 우승의 감격을 아내 그리고 2달 전 세상에 나온 아들과 함께했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lie. I was trying not to look at the leaderboards, but the crowd was not cooperating. They were telling me exactly what was going on. So I decided to embrace it. You know, you see all these great names. I just, you know, after I thought that, I went about my business. That was about the 10th hole. 우승 상금 225만 달러, 약 25억 원을 챙긴 존 람은 이번 우승으로 10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도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디셈버는 한때 선두권에 이름을 올려 대회 2연패도 기대됐지만 17번 홀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범하는 등 후반 9개 홀에서만 8타를 내는 난조를 보여 공동 26위에 그쳤습니다. 디셈버의 앙수 캡카는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분명한 신호들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인데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에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후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awaiting a clearer signal from Pyongyang as to whether they are prepared to sit down at the table to begin working in that direction.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Well, the clear signal they could send is to say, yes, let's do it. Let's sit down and begin negotiations.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휴일을 자택으로 이동해 보내면서 이례적으로 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주종관을 동행했습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하는 데다 북한으로부터 메시지가 나온 상황인 만큼 한반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